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92살인데 60살로 보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카르멘 델로레피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역 모델이에요. 놀랍게도 76년 동안 모델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유명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15세에 보그 잡지 표지를 장식한 최연소 기록을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그 우아함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키는 180cm, 하얀 머리카락과 도드라진 광대뼈로 여전히 런웨이를 걸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이 할머니가 직접 공개한 젊음의 비밀 5가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스킨케어 루틴부터 식단, 아침 습관, 운동법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민감한 얘기도 나와요. 바로 92에도 계속되는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병원비는 줄어들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젊어 보이네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할머니가 평생 겪은 시련들이에요. 3번의 결혼과 이혼, 2번의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은 일, 어릴 때 굶주렸던 가난한 시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92이면 보통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주름진 피부,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카르멘 할머니는 전혀 다릅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맑고 부드러운 피부를 자랑하시는데 사실 이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할머니는 50년 전에 정말 무서운 시술을 받으셨어요. 의료용 박피술이라고 해서 얼굴 전체 피부를 벗겨내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 할로윈 미라처럼 생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한 시술이 아니었어요. 몇 주 동안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고 지내야 했고 정말 위험한 과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결과 햇볕에 손상된 피부와 주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또 하나 충격적인 고백은 수십 년 동안 실리콘 주사를 맞아왔다는 거예요. 타고난 광대뼈를 더 도드라지게 하려고 말이죠. 요즘 말하는 필러보다 훨씬 강한 시술이었다고 해요. 그럼 성형 때문에 젊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기본 관리라고 하세요. 바로 보습, 보습, 보습이에요. 이 할머니의 보습 철학은 정말 단순해요. 손에 닿는 것은 뭐든지 발라라. 비싼 화장품일 필요도 없어요. 핸드크림, 바셀린, 심지어 올리브 오일까지. 뭐든 좋으니까 자주 꾸준히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겨울만 되면 손등이 갈라지고 얼굴이 당기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가 얼마나 건조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포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에요. 이 할머니는 하루에 3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신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집에만 있어도 창문 너머로 자외선이 들어온다면서 말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900명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들은 가끔씩만 바르는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가 24%나 적게 일어났다고 해요. 심지어 40대, 5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의외인 건 이 할머니가 화장을 거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델인데도 평상시에는 맨 얼굴로 다니신다고 해요. 피부과 전문가들 말로는 화장품 성분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매일 진한 화장을 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불균형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요. 제가 아는 우리 동네 박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더니 한 달 만에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비밀은 식단인데 이것도 정말 의외예요. 카르멘 할머니는 180cm의 큰 키에 92인 지금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 식욕에 따라 먹고 칼로리는 세이지 않는다고 해요. 음식을 열정적으로 즐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할머니도 음식 때문에 고민이 있었대요. 평생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다행히 신진대사가 좋아서 큰 탈 없이 지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60세부터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한둘에도 신진대사가 좋을까요? 비밀은 매일 아침에 특별한 의식에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레몬 넣은 물 마시기예요. 그리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게 프로바이오틱 요거트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할머니는 유산균 덕분에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고 하세요. 장이 건강해야 얼굴도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정말 많이 드세요.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항상 곁에 물병을 두고 수시로 마신다고 해요. 요리도 아주 창의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너무 물기가 많아서 싫으면 직접 데쳐서 드시거나 아예 생으로 드신다고 해요. 자기 입맛과 몸에 맞게 조리법을 바꾸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 옷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옷장에 옷을 가득 채워두는 게 아니라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항상 가득 채워두신다는 거예요. 저런 것도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날씬할까? 궁금하시죠? 비밀은 적당함이에요. 폭식하지 않고 먹고 싶을 때 조금씩만 즐기신다고 해요. 이게 참 현명한 것 같아요. 무작정 참고 금지하면 스트레스만 쌓이잖아요. 대신 먹고 싶은 건 조금씩 드시되 과하지 않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비밀은 운동 루틴인데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일 아침 카르멘 할머니는 오늘 내 몸은 어떤 기분일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몸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엉덩이를 좌우로 굴려서 고관절 상태를 확인해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관절 컨디션을 체크하고 다리 들어 올리기로 근력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뻣뻣하고 아프고. 그런데 대부분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이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몸과 대화를 하신다고 해요. 몸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뻣뻣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그날의 활동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침대 옆에는 항상 물병을 두고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마시시고 눈이 건조하면 수분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물을 더 마신다고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스트레칭이 끝나면 차 끓일 물을 올려놓고 물이 끓을 때까지 실내 자전거를 타세요. 그런데 그냥 타는 게 아니라 19번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타신다고 해요. 이렇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운동해야지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매일 30분씩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세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걷기라고 하시더라고요.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 향상, 뼈 강화, 체지방 감소, 근력과 지구력 증진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고 일석이조죠. 그런데 만약에 몸 어디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억지로 루틴을 따르지 않으신대요. 그날 몸 상태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신다고 해요. 이게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비밀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76년 동안 치열한 패션 업계에서 살아남으셨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셨을까요? 카르멘 할머니의 철학은 몸이 좋아지면 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몸이 긴장되거나 아플 때는 절대 억지로 참지 않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신다고 해요. 스트레칭을 할 때도 호흡에 집중하세요. 몸을 늘리면서 동시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세요. 심지어 눈을 뜨는 것조차도 마음 챙김 운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 순간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스트레스 관리법도 있어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신다고 해요. 그리고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모르는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70년 넘게 패션 업계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도 있어요. 재봉이 그중 하나인데 어머니가 재봉 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함께 옷을 만들면서 배우셨는데 지금도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 가장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세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대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마음의 안식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세요.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들을 찍으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우리도 손을 움직이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뭐든 좋으니까 손과 마음을 함께 쓰는 일을 하나씩 가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정말 민감한 얘기인데요. 바로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카르멘 할머니는 92인 지금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인생의 일부였고 숨 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듯이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왜 포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재치 있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친밀함은 롤스로이스를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씩 시동을 걸어줘야 언제든 달릴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나 친밀감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회에서는 나이 들면 그런 걸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세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친밀함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인생의 풍요로움과 흥미진진함을 더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 멀리서 시작된 파도가 해변에 닿을 때의 그 멋진 순간 같은 거예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나는 내 관계들을 사랑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요.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을 살아내는 거죠. 매일, 매주, 매년의 필요에 춤을 말이에요. 꼭 한 사람과의 완벽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한 사람에게서 결혼과 친밀함과 사랑을 모두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환상적인 일이에요. 마지막 남편과는 거의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다고 해요. 소울메이트는 친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꼭 연인 사이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의 깊은 애정과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에서 적을수록 좋다는 법칙이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만은 예외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을 닫지 말고 계속 사람들과 교감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혼자 살아야지, 애들한테 짐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기존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가족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해요.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은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은퇴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매일을 즐기고 싶고 일도 그 즐거움의 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직장을 다니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텃밭 가꾸기든 손주 돌보기든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이요. 매일 성장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다섯 가지 비밀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매일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하기, 레몬물과 유산균 챙기기, 몸의 소리 들으며 걷기, 호흡하며 스트레칭하기, 사람들과의 관계 소중히 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아흔들에도 예순처럼 보이는 기적을 만든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우선 레몬 넣은 물 한 잔부터 마시고 손에 로션 발라주고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고 깊게 숨쉬며 몸을 늘여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기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우리의 진짜 나이를 결정하는 거죠. 카르멘 할머니처럼 우리도 함께 건강하고 젊게 살아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